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나 싶을 만도 한데 여전히 꿉꿉하고 습하고 끈적이는 여름 날씨로 여러분들 에어컨 없이 살기 어려우신 계절의 연속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렴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도 불편함을 느낄 텐데 지렴까지 찾아온다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로즈앤이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습하고 끈적한 여름 올바른 지렴 관리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저희 한 달 반? 네.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약간의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네. 검진을 좀 하고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아주 이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 이런 걸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뭐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뮤지컬 연습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을 조금 더 그다음에 내가 가족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애들 사진을 한 번도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모아만 계속 놨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사진을 오히려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내가 그때 가졌던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을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영어 공부하고 뭐 하고 싶은 뮤지컬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인생의 네. 통찰을 좀 갖게 되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가겠대요, 남편이. 일주일이나 갈까?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권 대표님 오늘의 네. 오프닝을 리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께서도 더 건강해지기 위한 네. 또 기회였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정말 건강하시다니.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욘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자극적이고 뭐 짧은 쇼츠 콘텐츠도 많고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욘디의 지금 구독자 수가 178만이 됐던데 오늘 네. 보니까요. 이렇게 또 건강의 제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오프닝으로 고정 멘트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이잖아요. 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일상 속에서 꿉꿉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질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향해 오는데 마치 제주의 날씨가 오늘의 주제를 하라라고 알려주는 온몸으로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날씨가 아닌가. 아니, 문을 좀 열어놨더니 이 거실이 무리를 걷는 느낌인 거예요. 정말 제습기가 네.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꿉꿉하고 습하고 끈적한 날씨 바로 네. 오늘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질염 환자분들이 많이 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습한 날씨에 좀 밑이 꿉꿉하다 보니까 밑이 간지러워요. 좀 질염이 다시 재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질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정말로 균이 있어서 나쁜 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밤새 간지럽나? 이렇게 질분비물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날씨 때문에 좀 간지러운 것은 오히려 그냥 습한 온도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 기저귀 발진처럼 피부 문제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질염에 대해서 좀 자료를 봤더니 22년도에 또 다뤘었더라고요. 근데 또 질염에 대한 고민이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을 키면 올라오는 게 또 질염인 것 같아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든파이브님, 음악쟁이님, 딸바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물놀이 좋아해님께서는 여기 어딘가요? 뒤에 뷰가 너무 예뻐요 해주셨는데 자, 이곳은
원장님 댁입니다. 네. 네. 뒤에 뷰가 지금 어떤 뷰인가요? 뒤에가 저기가 이제 한라수목원 그 숲하고 연결되는 그런 뷰예요. 네, 진짜 네. 너무 예쁘고 특히 저는 신기하게 이 시간대마다 항상 좀 촉촉한 비가 많이 네, 내리는 그런 것 같아요. 유독. 근데 또 화면상으로는 너무 네, 청량한 네. 여름 날씨지만 네. 현실은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날씨입니다. 네. 자, 숲길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쏙님께서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수영장을 등록하자마자 질염균 확진을 받았는데 수영장을 가도 될까요? 네, 가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질염이 있어요 하고 산부인과를 오시면 저희가 보통 보험이 되는 12가지 성병 검사를 해요. 네. 이 성병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사람이 성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질 분비물이 있고 질 분비물에서 좀 냄새가 나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아주 초기에는 이게 그냥 성병인지 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성관계에서 오는 병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감기와 같은 뭐 세균성 질염인지가 잘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균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검사를 나갑니다. 그런 검사를 나가면 대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 같은 이런 균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문자를 받으면 뭔가 어려운 이름에 균이 딱 문자로 있습니다 하고 네. 나오니까 음성이 아니니까 맞아요.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균들이 나왔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계속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계속 내가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내가 수영장을 가서 수영복을 좀 오래 입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수영복을 빨리 벗고 밑을 잘 건조시키고 또 밑이 좀 간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약을 먹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연고를 바르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네. 그 질염균이 우리가 수영장을 가면 안 되는 질염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임질이나 매독, 트리코모나스, 또 마이코플라즈마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영장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균이 만약에 나오신 경우면 반드시 약을 먹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 후 네. 그 다음에 수영장과 목욕탕을 가셔야 됩니다.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친구가 최근에 이제 여성 검진을 받다가 네. 딱히 성관계로서 옮길 일은 없는 상황인데 수영장을 자주 다녔던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내가 정확히 어떤 질염인지 음. 확인을 후에 또 정말 수영장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QQQ님께서는 선생님 치즈, 으깬 두부 같은 분비물이 계속 나오고요. 비린내 같은 냄새도 많이 나고 간지러운데 이게 세균성 질염이 맞을까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한 번씩 외음부가 찌릿하면서 가렵다가 2, 3초 후에는 괜찮아지는데 오늘 씻을 때 보니 휴지 찌꺼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휴지인지 아니면 질염 때문에 생긴 분비물인지 모르겠는데 산부인과에 가봐야 하는 상황 맞을까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병 말고 그냥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라든지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여성의 감기 같은 그런 질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균성 질염, 하나는 캔디다성 질염. 네. 세균성 질염은 대표적으로 질환에 원래 사는 균인 가드넬라 균의 수가 많아지면서 질 분비물도 좀 회색을 비치고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이런 것을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고요.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네. 라코타 치즈같이 냉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 안쪽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라코타 치즈처럼 이렇게 네. 분비물이 몽글몽글 있어요. 두부 비지처럼 똑같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딱 봐도 그냥 캔디다 질염이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캔디다 질염하고 보통 세균성 질염이 세트로 같이 다녀요. 왜 그러냐면 세균성 질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질 안에는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해서 좋은 유산균도 살고 그 외에 뭐 이런 가드넬라나 이런 나쁜 균도 같이 살아요. 네네. 대장에 대장균이 원래 살듯이. 근데 질 안에 이 락토바실라스 균이 네. 좀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이 세균성 가드넬라 균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질에서 분비물에서 냄새도 나고 분비물도 이제 노랗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가드넬라가 균수가 올라가게 되면 질 내 산성도가 원래는 유산균이 살기 좋은 약간의 산성인 환경, pH가 5 이하인 이런 약간 산성인 환경이 좋은데 네. 염기성인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캔디다 질염도 잘 살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이 이제 세트로 다니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두부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건 캔디다 질염 같고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거는 아마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두 개가 이제 원래 세트로 다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간지러운데 이게 캔디다 질염일 때도 간지러울 수가 있고 접촉성 피부염일 때도 간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디다 질염일 경우에는 정말 극심한 간지러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밑이 축축하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런 데서 잘 크잖아요. 캔디다 질염이 이제 곰팡이 균이다 보니까 밑이 축축하고 이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캔디다 질염이 잘 생기면서 더하기 애기들 기저귀 발진도 똑같이 밑이 축축하면서 통풍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짓무러지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접촉성 피부염도 보통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안쪽은 캔디다 질염으로 이렇게 질 분비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바깥쪽이 막 너무 간지러운 것은 오히려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을 드릴 때도 캔디다 질염 약도 드리고 항히스타민제로 그런 간지러운 거를 좀 완화시키는 약도 같이 드리고요. 또 특히 바깥쪽 짓무름이 좀 심한 경우는 거기가 캔디다 질염이 아무리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깥쪽에 카네스텐이라는 연고를 바르면 오히려 밑이 막 더 따갑고 더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피부를 좀 완화시키는 연고를 발라주고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한번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캔디다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은 본인이 불편한 게 아니면 우리가 왜 감기도 약 안 먹잖아요. 네네. 불편한 게 없으면.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고 그냥 내가 좀 쉬고 그다음 컨디션만 좋아져도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진짜 이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붓는 수식어가 지긋지긋하다. 맞아. 어우, 이 지긋지긋한 질염 뭐 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네. 또 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공부해 님이 선생님 만성질염으로 정말 고생 중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재발해서 너무 불편해요. 일상생활에서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병원에서는 만성질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부해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지긋지긋한 질염.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여성분들은 네. 1년에 한 번씩 네. 사람마다 조금 네. 통증의 차이는 네. 있지만 불편한 게 또 생리 네.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질염까지. 네, 아우,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 질염이 계속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건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절망적이야.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구궁 음악 소리가 막 들리면서 왜 영화의 한 장면 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치료는 치료를 하는 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불편한 걸 관리를 하는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극T인 경우는 완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죠. 그럼 F인 환자는 내가 이 병이 안 낫는다고 이런 뜻인데 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완치가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비만이나 감기를 생각해 보면 비만 완치됐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없죠. 감기 완치됐어요. 이런 없죠, 얘기. 없죠. 예. 그러니까 나 친구한테 나 이제 비만이 완치됐어. 앞으로 내 인생에 비만은 없을 없어. 거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안 물어보죠. 선생님, 저의 비만은 완치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뭐라 하시겠어요? 이것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감기도 마찬가지. 선생님, 제 감기가 완치됐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제가 앞으로 평생 감기는 안 걸릴 건가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 또 뭘 하시겠어요? 이건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언제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하시겠죠. 그거랑 똑같이 이 질염은 완치될 수 있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이건 완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질염이 계속 생길 찾아온다. 겁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들으시는 게 좋으신데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 암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5년간 재발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성병 같은 것들도 약을 먹고 한 3, 4주 뒤에 재검을 했는데 없어졌으면 이 병이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것들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목숨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마찬가지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저는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걸 잡고 멱살을 잡고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수영장 절대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약 먹고 없어질 때까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 치료의 개념입니다. 치료의 개념에 있는 건 완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과의 상태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의 개념은 그것을 가지는 그 주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불편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불편하다 하면 치료를 하고 불편하자고 얘기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인데요. 완치를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가 뭐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갑자기 의사가 막 달려와서 당신은 비만입니다. 네. 당신은 비만이 있으니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거부를 하겠죠. 네. 그거 같이 의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질염이 불편하다고 왔을 때도 의사들은 대부분 당신은 질염입니다. 질염은 무조건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의 질염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그 의사는 돌팔이다.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는 네. 의사인 거고 나는 착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사의 어떤 그 진정성이 더 네.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완치가 안 된다? 그만 오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질염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긋지긋한 질염은 내가 우선은 관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편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20명 이상의 질염 환자분이 와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거의 뭐 400~500명의 질염 환자를 보잖아요. 엄청 많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증상은 보통 뭐 질 분비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냄새가 나고
간지럽고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삶의 목숨에 위협을 주거나 할 정도로 중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하는 그 이면들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렇게 400~5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지금 한 달에 400명이라고 치면 1년이면 4,000명, 5년이면 한 2만 명 정도의 얘기를 이제 막 들어보니 네. 제가 결론이 난 게 이 증상 자체로 불편해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이면 내가 좀 잘하는 거잖아요. 네. 잘 알기 때문에 아 비만은 이 정도면 나 괜찮아. 근데 엄청 뚱뚱하면 뭐 고혈압, 당뇨 생길 수 있대.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는 찌는 거는 내가 허락하고 요 정도까지는 나 먹을 거야.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질염은 우선 정보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내 밑에서 냄새 나는 거. 네. 왜 냄새 나는 게 그렇게 걱정이 돼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냄새 나는 게 싫고 왜 그렇게 냄새 나는 게 걱정돼요? 라고 하니까 그게 또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 나는 걸 걱정하시는 분은 첫 번째는 굉장히 예민하게 내가 밑에서 냄새 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냄새를 알면 어떡하지?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신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가 갑자기 딴 자리 옮겼는데 그것도 나한테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도 질염이 별거 아닌 거는 알겠는데 네네. 이 냄새 나는 게 너무 자기는 싫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냄새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늘 냄새가 나니까 이게 그 파트너 쪽이 싫어하는 것 같고 나도 너무 신경 쓰이고 또 자신감도 떨어진다. 네, 이 네. 두 가지가 그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이 냄새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냄새는 질염 자체가 만약에 계속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 냄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관계를 하기 직전에 그 질세정제로 좀 이렇게 씻는 게 있어요. 질 안쪽까지 네.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유산균이 좀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분께는 제가 얘기를 드릴 땐 생리나 생리 냄새로 크게 냄새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공중 화장실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뒤에가 냄새가 남아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만약에 네.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향수 같은 걸 좀 네, 뿌리면 네. 충분히 그건 커버할 수 있다. 너무도 그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 신경이 쓰이면 직접 물어봐라. 혹시 왜 일어나셨어요? 하고. 혹시. 그래서 이거는 냄새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로서 생리혈의 냄새가 그렇게 옆에 사람까지 퍼지지는 않는다고 내가 확신하니 그 부분은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질염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 분비물이 나오는 거. 질 분비물이 늘 저는 많아요. 저는 늘 팬티가 젖어요. 그래서 늘 팬티 라이너를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늘 분비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로 질 분비물이 많은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은 자궁경부라고 하는 건 자궁의 입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 이렇게 입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궁경부가 확 벌어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벌어지면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건데 이 자궁경부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분만 후에, 자연 분만 후에 이게 확 벌어졌다가 덜 다치면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한 10명 중에 4명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막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냉이 많은 거예요. 이 점막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네. 원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 점막세포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냉이 많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자궁경부를 보면 자궁경부가 이제 빨갛죠. 이렇게 염증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궁경부 염도 있습니다, 질염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냉이 나오는 게 정말 싫다. 네. 나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이 냉이 많아서 늘 질염이 있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 자궁경부 점막을 이렇게 지지는 시술이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상피세포로 좀 변해요. 네, 그러면 네. 냉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냉이 나오는 건 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배란일 때나 이럴 경우에는 냉이 원래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팬티가 하나도 안 묻는 게 정상이 아니라 어떤 날은 좀 축축하게 젖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축축하게 안 젖을 수 있다 네. 정도까지가 정상이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간지러운 건데 이 간지러운 거 대부분은 피부 문제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캔디다 질염이라던가 트리코모나스, 사면발이 같은 성병 때문에 네. 성병이나 곰팡이성 질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팬티라이너나 생리대 접촉성 피부 알러지 이렇게 습한 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키거나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이런 것을 다 해봤는데도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일 때, 물론 성병인 걸 제외하고 늘 걸리는 질염일 때 좀 약을 먹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약을 먹었을 때도 그때뿐이다. 그럼 진류상균을 좀 질 안에 키워주는 것이 좋고요. 네. 질 안을 산성도를 좀 산성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 세정제와 진류상균을 좀 복용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든지 질벽 자체가 굉장히 얇고 염증 자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냉이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전체적인 환경을 좀 좋게 위축성 질염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질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계속 관리를 해보시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케이스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의 대표적인 것들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생각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러려니 하려는 네. 것도 좀 필요합니다. 감기겠구나. 네. 그러려니. 여성의 감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소해님이 질염, 감기, 기억 이렇게 네, 해주셨고요. 비유가 확실합니다. 맞아요. 냄새가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현이님께서는 질염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길 수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 제일 위에 네. 이 질문이요. 네. 트리코모나스? 네. 네. 그 제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려서 독시사이클린 6일 복용했고 처음엔 증상이 호전되고 좋았는데 약을 먹고 다시 재발하는 것 같다. 다시 내원해서 다른 항생제 처방 받아야 하나요? 왜 자꾸 재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만두님에 대한 질문이요? 만두님은 트리코모나스가 있으시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같이 꼭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반드시 병원 다시 내원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항생제 바꿔보시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추가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나긋나긋 선생님 목소리가 엄청 네. 좋으시네요. 그린님은 주제랑은 다른데 궁금해서요. 지난달부터 생리 과다 출혈이 있었는데 심하지 않아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달도 똑같이 생리 과다 출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자궁 초음파를 한번 보셔서 자궁의 선근증
이나 근종 같은 혹이 없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이 되면 호르몬이 네.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자궁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리양이 막 많았다가 적었다가 생리 주기가 좀 바뀌었다가 이런 경향도 네. 있습니다. 특히 생리과다가 우리 여성들의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빈혈도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로즈앤이온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는 상담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기실 때 더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또 증상, 요즘 최근에 또 건강검진을 받은 유무 같은 거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 안 했네요. 아,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네. 30분이 넘어가서 네. 한번 노티스를 네.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또 그 생각해보니 라이브 쉐어 카드도 저희가 안 찍게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재밌겠어요. 오늘은 라이브 쉐어가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제주는 좀 비가 멎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습하고 꿉꿉하고 또 우리 끈적끈적한 여름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질염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든파이브님께서 질 타이트닝 때문에 질 필러랑 질 레이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 필러를 먼저 맞아보고 이 질 레이저도 같이 할까 생각했는데요. 혹시 질 레이저를 하고 먼저 맞은 질 필러가 녹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조건 질 레이저를 먼저 하고 질 필러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질 필러에 니드가 있으신 분들은 질 이완이 있거나 뭐 질방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질 필러를 찾으시는데요. 네. 그럴 때 그냥 필러를 먼저 넣게 되면은 이 필러 무게 때문에 약간 그 힘을 주거나 했을 때 알 모양처럼 밖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필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질 이완이 심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질 이완이 이제 너무 심한데 필러를 원하시면 필러를 최대한 안쪽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쪽에 넣게 되면은 사실 필러를 넣는 원래 목적이 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필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환자 본인의 만족도도 높은 그 위치에다가 필러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질이 이완이 되면 될수록 네. 질 필러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비싼 필러 비용을 내고도 네. 가성비가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의 그 효과가, 그 필러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필러를 넣었을 때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이 탱탱해가지고 필러를 넣었을 때 그 무게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질의 전반적인 그 탱탱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질 레이저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필러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레이저 먼저, 그 다음 필러. 네. 그리고 필러하고 레이저를 하면 어떤 레이저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기는 한데 약간 필러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음악쟁이님께서는 제가 질 이완증이 심한 편인 것 같아서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업무를 볼 때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듣기로 질 이완이 심하면 질방기가 나온다는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질 이완증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지라 이런 상태론 도저히 결혼 진행은 무리일 것 같아서요. 질 이완증 치료 후에 결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걸 치료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음악쟁이님은 결혼을 준비하신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한 30대 젊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40대 골드미스도 많이 있긴 하시지만 그러면 그런 질류한증은 그냥 간단한 약 한 15분 정도 진행되는 레이저를 한 두세 번 정도 받아도 훨씬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요즘은 한 황혼이혼도 많으시고 그래서 한 50대 중후반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애 둘 낳으셨는데 내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질 이완증을 좀 좋게 하고 싶다, 결혼 전에. 그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실리프팅이라고 있어요. 녹아서 콜라겐이 되는 실이 있는데 그 실들을 질벽에다 이렇게 좀 박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을 엄청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실리프팅 자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마취, 부분 마취하고 소요되고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결혼 날짜를 뭐 한두 달로 미룰 필요는 없고요. 없겠네요.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파트너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게 티는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꾸안꾸. 꾸몄지만 안 꾸민 듯한. 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네. 그 본인이 지루한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은 너무 필러를 넣는다던가 너무 이렇게 좁혀주는 이쁜이 수술을 한다던가 네. 이런 거보다는 레이저 시술을 좀 여러 번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실리프팅 조금 이제 이완이 많이 된 50대 이후 여성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 정도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가 면역으로 생길 수도 있는지. 이거는 좀 질염이라는 정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면역력이 약한 게 있어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정말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배쳇병이라든지 네. 아니면 SLE라든지 뭐 이런 면역 질환이 있는 병이고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배쳇병 같은 경우는 눈도 이렇게 건조증이 오면서 밑에도 궤양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밑에 늘 궤양이 생기니까 네.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과로 전원을 했는데 배쳇병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에 이제 그 외음부 궤양이 잘 생기는 건데 내가 이렇게 뭔가 질염이 잘 생긴다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그러시거든요.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이러니까 혹시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이 네.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이제 피곤하거나 네. 하면은 질환에 사는 좋은 유산균 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락토바실라스 균수가 주니까 질환의 그 산성도가 좀 높아지면서 질염이 좀 잘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어서 태풍 1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냉이랑 질염을 달고 살아서 분비물이 꽤 있는데 이 남편과의 관계 중에 남편이 입으로 애무를 해주는데 이걸 먹어도 탈이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이제 남편이니까는 뭐 특별한 건 없으실 건데 처음 성관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찝찝한 성관계를 할 때는 관계를 하기 전에 내가 성병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계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성병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애프터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가 이런 병이 걸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자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남편분이시라고 하면 늘 원래 성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병이 있는 경우는 입으로 특히 이제 헤르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입으로도 전달이 되고 또 임질이나 매독 이런 것들도 입을 대면 안 되는 것들이라서 반드시 이제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구강 성교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아니고 그냥 일반 부부인데 그냥 약간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분비물 같은 거를 먹었을 때 괜찮을까 우리 남편이 이제 이게 걱정이신 거 보니까 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숲길님이 항상 저희 의학방송 때 어떤 과든지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영양제를 드시는지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저는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단 거 좋아하고 지금도 이런 초콜릿에 커피 이런 거 좋아해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일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메가3를 먹습니다. 이렇게 또 달달한 거를 네. 이렇게 끊기가 어려운지요. 네,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부럽습니다. 네, 물놀이 좋아해님은 방송이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이라 좋아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비밀 없는 상담소잖아요. 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오늘 또 질염입니다. 그래서 로즈앤의 블로그를 봤더니 내가 질염인지 아닌지를 좀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염 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피디님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한번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떴고요.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평상시보다 냉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세 번째, 리코타 치즈 같은 분비물이 질 외부에 묻어 나온다. 네 번째, 외음부가 자꾸 가렵거나 따끔거린다. 자, 그리고 이어서 때론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열감이 있을 때가 있다. 소변 볼 때나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피가 비친다. 이 모두 예스인 경우가 이제 질염인 건데, 네. 그러면은 하나만 해당되는 질염인 건가요? 네, 하나만 해당돼도 우선은 질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이거 체크한 사람도 애매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개 이상 뭐 이런 거 적어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평상시보다 분비물의 양이 이렇게 눈에 띄게 늘었다. 네. 근데 배란일 때는 눈에 띄게 늘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속된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냄새도 같이 동반될 때, 그러니까 한 2개 이상 될 때, 그럴 경우는 질염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코타 치즈 같은 분비물은 거의 캔디다 질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병원 오시는 게 좋고요. 네. 외음부가 자꾸 가렵거나 따끔거린다. 이거는 캔디다 질염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피부, 접촉성 피부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헤르페스 질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따갑고 가려우면 어쨌든 한 번쯤 병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끈거린 느낌이나 열감, 그리고 소변 볼 때 성관계 할 때 통증, 이 2가지는 같이 묶어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관계 후에 이렇게 피스톤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얇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자극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정부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약 3일 먹고 아니면 관계를 좀 쉬고 하면 저절로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일으키는 어떤 균은 없는지, 특히 뭐 클라미디아나 이런 그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일으키는 성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없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미디아 감염 때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젊은 여성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방광염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방광염 약만 드렸어요. 이 방광염 약만 원하셔가지고. 근데 본인이 이제 잘 안 나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었던 거예요. 클라미디아 감염은 반드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 치료가 늦어지면 골반염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광염인데 액티브한 섹슈얼한 이렇게 성생활이 좀 있으셨고 최근에 성생활이 있었던 경우 또 분비물이 약간 안 좋다 하면은 방광염 증상이지만 질염 검사를 같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소장님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질 속에 주입하는 주사기 같은 형태의 질 유산균을 주입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은데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성현이 님이 질염이 많을 경우에 이제 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이 자주 걸린다고 이것도 하나의 그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런 관리를 못해서 아기 가질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게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지긋지긋한 질염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아까
많은 게 클라미디아 감염이에요. 임질이나 매독 감염도 물론 있지만 그런 클라미디아 감염 같은 경우는 난관염을 일으켜서 난관이 붙어요. 그래서 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린다 이러면은 한 번쯤 성병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손옥선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60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자다가 오르가즘처럼 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산부인과에 가려니 이 나이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염치불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60대 분들이 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폐경이 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네. 갑자기 뭘 한 것도 아닌데 자다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오르가즘 느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자궁 상태 한번 체크해보고 뭐 호르몬 상태 다 체크해봐도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여쭤보면은 보통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좀 최근에 드시는 게 갑자기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염소를 거은 거라든지 뭐 화해락 아니면은 뭐 홍삼 아니면 뭐 그 여성에 좋다는 그런 것들, 달마지유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 한 번쯤 그 검진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으면 네. 그 자궁하고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은 게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관련된 어떤 제가 걱정하는 어떤 병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운 자궁 내막 뭐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암이나 이런 거랑 관련되면서 갑자기 호르몬에 계속 노출이 돼서 이런 건 아닐까? 저 혼자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자궁하고 호르몬 검사 한 번쯤 해보시고요. 괜찮으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세요. 60대 폐경 이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 나이에 좀 부끄럽다 하시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60대 분들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럼요. 너무 젊으시고요. 저희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외래를 보면서 보통은 한 60대에서 70대까지는 액티브한 성생활을 하는구나. 제가 저 20살 때는 50이면 할머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더 몸 나이가 더 젊어지셨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이 좀 동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 나이를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측이 좀 불가하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산부인과를 내원하실 일이 있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으짜짱님은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이제 질염 주제는 항상 많은 네.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질염은 감기와 같은 존재다. 완치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동반하기 싫은 동반자 같은 여성의 존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산부인과를 가는 거를 너무 겁먹기보다는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덧 8월, 오늘이 28일이네요.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네. 추석 오잖아요. 추석.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네. 추석이라고 인사할 것 네, 같은데 여러분 8월 남은 8월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어지는 비욘디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11시에 제주에서 심야 방송이 마련됐습니다. 피부과 방송 때 만나 뵙도록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로즈애니언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